근데 내년 연말 가면은 뭐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나 미국, 특히 미국 심각하면서요. 내년 연말 가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 다시 내리라고 보고 있고요. 2.75에서 2.0. 네. 그다음에 미국도 3.5%가 올랐다가 2.25% 정도까지 내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시장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사실상 선행하는 뭔가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과거 통계를 보면요. 반드시 시차의 문제가 있었지만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미국 보니까 10년 국채 수익률은 뭐 2.7% 안팎, 2년은 3.1%, 오히려 0.40%포인트 정도 2년짜리가 더 높거든요. 이거는 경기 침체 신호라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거는 저는 조만간 10년 국채 수익률 3개월짜리보다 더 낮아지라고 보고 있어요. 네. 아마 올 연말 안에 미국 기준금리가 3.50%는 최소한 갈 텐데요. 네, 그러면 3개월 국제 수익률이 3.50%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앞으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투자가 줄어들 것이다.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역의 부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경제 성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10년 국제 수익률이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3개월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아지면은 경기 침체가 눈앞에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제가 그 선행지수를 예측할 때 10년하고 1년 국제 수익률 가지고 예상을 하거든요. 네. 뭐 최근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선행지수가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 장단기 금리차가 6월에 좀 줄어들다가 7월에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네. 이게 선행성을 한 5개월 정도 선행하는데요. 올 11월, 12월 가면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 주가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뭐 주가가 저는 3분기에 오르라고 봤습니다만 4분기 후반 가지고는 다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주가 뭐 선행지수 예측할 때 이 장단기 금리차만 가지고 예측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다양한 모델, 거시경제 모델도 있고요. 아리마 모델, 그다음 벡터 오토 리그레션, VAR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거 여러 가지 모델로 네. 정말 많네요. 예측해가지고 네. 예, 좀 선행지수가 오르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선행지수 예측 방법 중 하나가 장단기 금리차인데 이것도 훌륭하게 예측을 해주더라. 예, 물론 시차는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차는 확실히 뭐 그때그때 뭐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바뀌는 건데요. 그래도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그렇게 뭐 수치적으로 봤을 때나 이 경기 둔화 조짐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 이 금리 앞으로 얼마나 떨어지게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앞 시간에 우리나라는 한 기준금리를 2.75% 정도까지 올리고 그만둘 것이다. 미국은 한 3.5%까지 올리고 그만둘 것이다. 근데 내년 연말 가면은 뭐 경기 침체가 우리나라나 미국, 특히 미국이 심각하면서요. 내년 연말 가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0 다시 내리라고 보고 있고요. 2.75에서 2.0. 네. 그다음에 미국도 3.5%가 올랐다가 2.25% 정도까지 내리리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 미국 국채 수익률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더 많이 떨어지고. 물론 경기 침체 정도가 내년 상반기에서 어느 정도냐 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은 더 많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3개월 전부터 채권 투자 좀 해보십시오. 물론 그때 우리 국채 수익률이 3.8%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 3.1%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채권 사면은 별로 수익률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미는 없는데요. 뭐 3.8에서 3.1%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채권 가격은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미국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우리 경제, 미국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실질금리 차예요. 실질금리 차요? 실질금리라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플러스거든요. 네. 실질금리는 제가 미국, 우리나라 10년 국제 수익률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뺀 겁니다. 근데 금리가 물가보다 더 높아야지 우리가 저축을 하죠. 그래서 실질금리 플러스가 정상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3% 실질금리가. 그다음에 미국은 마이너스 6% 정도 되거든요. 네. 실질금리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원래 플러스여야 된다. 플러스여야 되는데. 인데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3%면은 좀 심각한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은 훨씬 심각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정상화될
되려면 어때야 되겠어요? 명목금리가 오르든지 네.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기준금리 오르고 시장금리가 먼저 올랐죠. 네, 그런데 10년 국제 수익률이 최근에 떨어진 것 보니까 이거 여기서 국제 수익률은 더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려면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현재는 올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가 줄어들고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금 채권시장 거품 붕괴되고 주식시장 그다음에 부동산 거품이 조만간 붕괴될 텐데요. 네.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될 거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소비 투자가 줄어들면은 수요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해 버려요. 네,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면은 경제 성장도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실질 금리가 지극히 비정상적인데 이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금리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많이 낮아지면서 이게 정상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연말 가면은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가 뭐 9% 안팎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한 3% 정도, 뭐 극단적인 경우는 2% 안팎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실질 금리가 플러스가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위축된다는 거죠. 특히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실질 금리 플러스로 간다는 것은 물가 상승 하락, 경기 침체다. 그런데 미국 거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6%, 우리 마이너스 3%인데요. 이거는 역사상 최저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실질 금리는 실질 경제 성장률 대변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올해 우리나라나 미국 실질 금리가 역사상 최저치라는 거는 이거는 내년 미국의 우리나라의 실질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 이걸 시사한다는 겁니다. 아. 오, 굉장히 트가 쫙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정리를 해볼까요? 뭐 쉽지 않아 정리는 보이는데요. 언제나 제일 잘해 주시니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실질금리 차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마이너스 3%, 미국도 마이너스 6%. 퍼센트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원래는 뭐 퍼센트 차이니까 퍼센트 포인트라고 표현하는 게 더 네. 정확한 표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퍼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각각 우리나라와 미국 실질금리 차가 역사상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러스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로 가기 위해서는 국채 수익률이 다시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그게 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률 뭐 9%나 뭐 엄청 높은 상황이지만 이게 내년 가서는 3%, 뭐 2%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뜻이고 소비가 위축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내년에 실질 GDP 성장률이 결국에는 낮을 것이다 라는 건가요? 네, 뭐 조만간 금리 전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금리에 대해서 얘기해봤어요. 기준금리를 왜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인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장금리는 현재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의 마지막 시간이었냐? 올해가 이제 절반 남았죠.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의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봤고요. 각 국가별로도 봤고요. 한국 그리고 환율과 금리 면에서도 경제를 함께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 5편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거시경제 전문가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나 이런 이유로 내년 경제 안타까웠지만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덕분에 아주 어려운 내용인데도 정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긴 여정 따라와 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경제스쿨 애독자 여러분들, 올해 투자하기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잘 해두신다면 지금이 바로 부를 축적해 나갈 좋은 타이밍이다. 그 타이밍을
한 번은 실패로 놓치지 않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같이 공부하는 투자스쿨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설명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모두들 늘 좋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